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공정이라는 단어가 유독 신문 혹은 방송 같은 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예전부터 존재했던 단어인데 유독 요즘에 뉴스, 정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요즘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단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몇 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2018년도에 자랑스럽게도 저희 두 번째 올림픽이 열렸어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예전부터 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열릴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는 그 정치를 넘은 화합의 이벤트가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남북 단일팀이 있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구기 종목 중에 하나인 여성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만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예전 같았으면 이슈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에 20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건데요. 뭐냐면 젊은 층이 보기에는 더 실력이 좋았던 남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그것들이 있는데 남북 단일팀이 되면서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내 자리에 올라서고 나는 주저진이 되지 못하는 이런 공정하지 못하다는 기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는 반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요즘의 세대들이 뭐 예를 들어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가 되었고 극우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강했고 그러니까 통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즉 어리석고 어리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라는 인식으로 덮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헛발을 잡는 이슈들이 있었죠.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어떻게 공정 논란들이 갑자기 젊은 세대에게 튀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드라마를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022년에 그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만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생존하는 생존 드라마를 다룬 따뜻한 드라마였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인공인 우영우 씨 변호사가 있고요. 동기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뭐냐면 남자 변호사인 권민우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동기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 동료지만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민우는 똑같은 룰로 경쟁하고 평등하게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인간적인 배려는 필요하지만 장애인에게 주는 높은 대우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공정 룰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은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에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 권민우가 얘기하는 공정들은 가짜 공정이고 말만 공정이고 기계적 평등 혹은 공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이 둘 중에 가짜 공정이 무엇이고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른 그리고 큰 아이, 이 작은 아이가 함께 야구를 보고 있어요. 담장 너머로. 근데 이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공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공정이다.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땐 우영우에서 권민우 캐릭터가 얘기하는 것은 왼쪽 공평이다. 가짜 공정이고 진짜 공정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해석이 들어간 짤이 굉장히 인터넷 SNS상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면 이게 원래 원본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외국의 만평처럼 돼 있는 이제 이미지가 퍼진 건데요. 원래는 이 둘 다 뭐 equality, equit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equality, 약간 평등 이런 식의 뜻으로 이제 해석되는 equality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전 세계에 마찬가지겠지만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잖아요. 크레이그 프로윌이라는 이제 원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그리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나 진보가 똑같은 평등이나 공정들을 얘기하는데 진보가 얘기하는 공정과 보수가 얘기하는 공정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원작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이제 손을 타면서 왼쪽은 가짜 공정이고 오른쪽은 진짜 공정이라는 얘기가 퍼진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가짜 공정과 진짜 공정은 풀어내기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좀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공정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적합한 그림은 아니다라는 저의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진짜 공정은 뭔지 진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정의, justi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대한민국을 예전에 한번 훅 뒤집어 놨던 단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초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에 보이시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어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두 개의 선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선로를 이 트롤리가 가는 길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길목에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는 한 사람이 묶여 있고요. 어느 한 곳에는 5명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바로 정의로운 것일까요?를 묻는 질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5명이 있는 것보다는 1명이 있는 곳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 4명의 목숨을 더 살리는 결론에 이르겠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논란이 있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을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딜레마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정의를 정의 내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대비되는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 보들리 롤스, 그러니까 존 롤스라고 부르는데 교수가 얘기한 정의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자유는 보장하는데 약자들에게 복지 정책 아니면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기회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먼저 배분해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걸 뭐냐면 롤스 교수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평등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곳이라고 하겠죠. 자유를 좀 강조하는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버트 노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화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을 모으는 소유권은 국가가 껴들어서 돈을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불쌍한 사람에 주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지 말고 그냥 개인적 자유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비되죠. 그걸 왜 우리 국가가 나서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니까 그냥 자유에 맡겨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정을 조금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 특히 공정을 얘기할 때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정은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공정은 좋다. 공정하지 않은 건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는 공정하다고 얘기하고요. 쟤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사회, 특히 정치로 보자면 모두가 자기는 공정하기 때문에 공정과 공정이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아까의 논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정리하자면 2가지 싸움으로 좀 귀결돼요. 하나는 기회의 공정이에요. 아까 우영우에서 나왔듯이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부터 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 처음부터 부모가 가난한 사람에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건 자유주의에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이것을 주는 것이 공정이다라는 것과 결과의 공정.
결과적으로 공정한 게 옳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떠한 재화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작해서 결과만 공정하게 옳게 나오면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싸움은 지난 몇백 년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공정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공정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 합니다. 공정은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평해야 된다. 두 번째, 정의로워야 된다. 뭐가 어렵냐?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여러분 실생활에 접해져 있는 사례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11월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정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 뭐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내신, 논술 등등의 방법으로 수시, 한 번의 시험을 보는 거냐? 수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정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수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공정한 대입의 방식이다. 반대로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더 공정하다. 뭐로 생각하십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해서 공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평등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수능을 보죠. 예를 들면 11월 17일에 모두 같은 곳에 모여서 공개되지 않았던 같은 시험 문제지를 전국에 있는 몇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죠. 그러니까 공평한 것은 굉장히 어울립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인터넷이 터지는 산골짜기 아니면 섬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EBS도 난 본 적이 없어서 이걸로 나는 공부를 해왔는데 누군가는 뭐 강남 어디 부촌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교육비를 투자해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20년 후에 같은 곳에 모여서 수능을 본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는 정의롭다에는 조금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부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뭐 수시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나의 기회를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기에는 공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혹은 이제 수시 같은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정의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완벽한 공정을 이루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공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한 것이 무엇이고 한계성을 인정하고 적절성을 찾는 것이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공정을 이루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당하지 않은 온당한 문화를 사회, 회사에 만드는 것에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